안녕하세요. 정보 처리 기사 실기 1과목 요구사항 확인 파트 요약입니다. 이번에는 현행 시스템 분석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현행 시스템 분석이란 현재 운영 중인 시스템을 살펴보고 그 구성, 기능, 성능, 보안 등을 분석하는 과정입니다. 새로운 시스템을 구축할 때 꼭 참고해야 할 기초 자료가 되는 거죠. 그럼 무엇을 분석할까요? 첫째, 하드웨어 구성입니다. 서버, 클라이언트, 네트워크 장비의 구성과 자원 활용도를 분석합니다. 둘째, 소프트웨어 구성입니다. 운영체제, DBMS, 응용 프로그램의 버전이나 연동 방식을 확인합니다. 셋째, 네트워크 구성입니다. 내부망, 외부망, 인터넷 회선의 연결 방식과 속도, 보안 설정을 분석합니다. 넷째, 데이터베이스 구성입니다. DBMS 종류, 스키마 구조, 테이블 구성, 데이터의 정합성과 보안 정책도 분석 대상입니다. 다섯째, 보안 현황입니다. 인증과 권한 관리, 접근 제어, 백신이나 방화벽, 취약점 대응 여부 등을 확인합니다. 여섯째, 인터페이스 현황입니다. 다른 시스템과 어떤 방식으로 연동되는지, 파일 기반인지, API인지, 메시지 큐인지 분석합니다. 그럼 절차는 어떻게 될까요? 한 단계, 계획 수립입니다. 분석 범위와 일정을 정하죠. 두 단계, 자료 수집입니다. 문서나 사용자 인터뷰 등을 통해 현황을 파악합니다. 세 단계, 현황 분석입니다. 수집된 자료를 바탕으로 구성 요소별로 분석합니다. 네 단계, 문제점 도출과 개선 방향 제시입니다. 그리고 분석 기법에는 설문조사, 인터뷰, 문서 검토, 로그 분석, 현장 관찰 등이 활용됩니다. 시험에서는 구성 요소별 분석 항목이나 분석 절차, 기법을 묻는 문제가 자주 나옵니다. 정확히 외워두세요. 안녕하세요. 정보 처리 기사 실기 1과목 요구사항 확인 파트 요약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요구사항 확인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요구사항 확인이란 시스템을 개발하기 전에 사용자와 이해관계자의 요구를 명확하게 식별하고 정리하는 과정입니다. 요구사항이 정확하지 않으면 개발을 마친 후에도 사용자 만족을 얻기 어려워요. 요구사항은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째, 기능적 요구사항. 시스템이 반드시 수행해야 하는 기능에 대한 요구입니다. 예를 들면, 회원가입, 주문 처리, 결제 시스템 등이 있죠. 둘째, 비기능적 요구사항. 성능, 보안, 품질처럼 기능 외적인 요구입니다. 예를 들면, 하루 1만 건 이상 처리해야 하거나, 응답 시간은 2초 이내, 저장 시 암호화 처리 같은 것들이죠. 요구사항 개발은 4단계로 이루어집니다. 한 단계, 요구사항 도출, 인터뷰, 설문, 워크샵, 문서 분석 등을 통해 요구사항을 수집합니다. 두 단계, 요구사항 분석. 수집한 내용을 분석해 중복이나 모순을 제거하고 우선순위를 정합니다. 세 단계, 요구사항 명세. 문서화하거나 모델링으로 요구사항을 표현합니다. 유스케이스나 DFD가 대표적이에요. 네 단계, 요구사항 확인. 이해관계자와 검토하여 요구가 잘 반영되었는지 확인하고 승인받는 단계입니다. 그럼 요구사항 확인 시 검토할 항목은 뭘까요? 첫째, 완전성. 빠진 건 없는지. 둘째, 일관성. 모순되는 내용은 없는지. 셋째, 타당성. 실제로 구현 가능한지. 넷째, 검증 가능성. 테스트를 통해 확인할 수 있는지. 요구사항 분석에 사용되는 기법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하나는 수학적 모델을 사용하는 정형 기법. 다른 하나는 인터뷰나 설문과 같은 비정형 기법.
그리고 UML 기반의 시각적 모델링 기법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시험 대비 포인트. 기능과 비기능 요구사항의 차이. 요구사항 개발의 4단계 흐름. 검토 항목과 분석 기법의 종류까지 꼭 숙지하세요. 안녕하세요. 정보 처리 기사 실기 1과목. 요구사항 확인 파트 요약입니다. 이번에는 UML, 통합 모델링 언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UML은 소프트웨어를 시각적으로 모델링하기 위한 표준화된 언어입니다. 객체 지향 분석과 설계에 사용되며 복잡한 시스템을 명확하게 표현할 수 있게 도와줍니다. UML의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시스템을 시각화하고 구조와 동작을 명확하게 표현하며 개발자와 사용자 간의 의사소통 수단을 제공하는 거죠. UML 다이어그램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정적인 구조를 나타내는 구조적 다이어그램, 그리고 동작과 흐름을 나타내는 행위 다이어그램입니다. 구조적 다이어그램에는 클래스 다이어그램, 객체 다이어그램, 컴포넌트 다이어그램, 배치 다이어그램, 복합체 구조 다이어그램, 패키지 다이어그램이 있습니다. 행위 다이어그램에는 유스 케이스, 시퀀스, 커뮤니케이션, 상태, 활동, 그리고 타이밍 다이어그램, 상호작용 개요 다이어그램이 있어요. 그럼 주요 다이어그램을 간단히 살펴볼까요? 첫째, 유스 케이스 다이어그램. 사용자 관점에서 시스템의 외부 동작을 정의합니다. 액터와 유스 케이스의 관계를 시각적으로 표현하죠. 둘째, 클래스 다이어그램. 클래스 간의 관계, 속성, 메서드 등을 표현하며 시스템의 정적 구조를 나타냅니다. 셋째, 시퀀스 다이어그램. 객체들 간의 메시지 흐름과 시간 순서를 표현합니다. 넷째, 상태 다이어그램. 객체가 이벤트에 따라 상태가 어떻게 변하는지를 보여줍니다. 다섯째, 활동 다이어그램. 프로세스의 흐름이나 작업 순서를 시각화하며 조건 분기, 반복도 나타낼 수 있습니다. 시험에선 어떻게 나올까요? 각 다이어그램의 목적과 구성 요소, 그리고 구조적 다이어그램과 행위 다이어그램의 구분을 꼭 기억하세요. 안녕하세요. 정보 처리 기사 실기 1과목, UML 두 번째 시간입니다. 이번에는 유스 케이스, 클래스, 시퀀스, 상태, 활동 다이어그램을 좀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유스 케이스 다이어그램입니다. 이건 시스템과 사용자 간의 상호작용을 표현하는 다이어그램이에요. 주요 구성 요소는 액터, 유스 케이스, 시스템 경계, 그리고 관계입니다. include 관계는 공통 기능을 분리해서 재사용할 때 사용하고, extend는 특정 조건일 때 기능을 확장하는 데 사용합니다. 다음은 클래스 다이어그램입니다. 클래스 간의 구조와 관계를 나타내는 다이어그램으로, 클래스는 이름, 속성, 메서드로 구성되며, 관계에는 연관, 집합, 포함, 일반화가 있어요. 연관은 단순한 관계, 집합은 부분과 전체가 느슨하게 연결된 구조, 포함은 강한 결합으로 생명주기를 함께하고, 일반화는 상속 관계를 의미합니다. 다음은 시퀀스 다이어그램입니다. 객체들 간 메시지가 어떤 순서로 오가는지를 시간의 흐름에 따라 보여줍니다. 객체, 생명선, 메시지, 활성 구간이 주요 구성 요소예요. 상태 다이어그램은 객체가 이벤트에 따라 상태가 어떻게 변하는지를 보여주는 다이어그램입니다. 상태, 전이, 이벤트, 액션으로 구성됩니다. 마지막으로 활동 다이어그램입니다. 작업의 흐름이나 알고리즘을 시각적으로 표현하는 데 사용되고요. 시작점, 종료점, 액티비티, 조건 분기, 흐름선 등이 사용됩니다. 시험에서는 각 다이어그램의 구성 요소, 그리고 관계 표현 방식 특히 집합, 포함, 일반화 이런 부분을 정확히 구분해야 합니다.
유스케이스 다이어그램의 인클루드와 익스텐드 차이도 꼭 기억해 주세요. 안녕하세요. 정보 처리 기사 실기 1과목 UML 세 번째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커뮤니케이션, 컴포넌트, 배치, 그리고 패키지 다이어그램에 대해 정리해 보겠습니다. 먼저, 커뮤니케이션 다이어그램입니다. 이건 시퀀스 다이어그램과 유사하지만 객체 간의 연결 구조에 더 초점을 맞춘 다이어그램입니다. 객체, 링크, 메시지로 구성되고 메시지 호출 순서는 번호로 표현합니다. 다음은 컴포넌트 다이어그램입니다. 소프트웨어 시스템의 구성 요소들 간의 관계를 나타냅니다. 컴포넌트는 독립적으로 배포 가능한 단위이고 인터페이스와 의존 관계를 함께 표시합니다. 배치 다이어그램은 물리적인 배치를 나타냅니다. 어떤 하드웨어에 어떤 소프트웨어가 배포되어 있는지를 시각적으로 보여주는 거죠. 노드, 아티팩트, 의존 관계로 구성됩니다. 그리고 패키지 다이어그램입니다. 이건 클래스나 유스케이스 같은 요소들을 그룹으로 묶어서 관리하는 도식이에요. 패키지 간 의존 관계를 통해 참조나 사용 관계를 표현합니다. 마지막으로 시험 대비 팁입니다. 각 다이어그램의 목적과 구성 요소를 정확히 기억하세요. 커뮤니케이션과 시퀀스 다이어그램의 차이점도 중요합니다. 구조적 다이어그램인지, 행위 다이어그램인지 구분하는 것도 꼭 확인하시고요. 수고 많으셨습니다.